새벽 5시 남대문 시장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윤세라는 습관처럼 가장 먼저 도착해 셔터를 올렸다. 28배 이 자리를 물려받아 어느덧 20년 그녀의 손끝에는 고급 자동차 부품의 질감이 새겨져 있었다. 독일제 브레이크 패드의 매끄러움, 이탈리아산 가죽 시트의 결, 일본산 내비게이션의 정교한 마감재까지. 눈을 감고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할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25의 조수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다. 세라보다 10살 어린 할인은 몇 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호기심이 많아 가끔 세라를 당황스럽게 만들곤 했다. 커피 사올게요. 할인이 말하기도 전에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늘은 바빠질 것 같아. 주말이라 손님들이 많이 올 거야.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몇 명의 단골들이 얼굴을 비추곤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다. 세라는 진열장을 정리하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전 8시. 분명 사람들이 몰려들 시간인데. 언니, 저기 봐요. 할인이 갑자기 소리쳤다.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세라가 고개를 든 순간 시선이 한 노인에게 고정되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헐렁한 회색 추리닝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어색했다. 옷은 분명 오래된 것 같은데 걸음걸이는 의외로 당당했다. 무엇보다 그녀가 끌고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저게 뭐야? 세라가 중얼거렸다. 최신형 전기 자전거였다. 은색 프레임에 LED 라이트가 반짝이는 시장 가격만 해도 300만 원은 좋게 나갈 만한 고급품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 뒤편에는 각종 부품들이 가득한 쇼핑카트가 연결되어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저런 비싼 자전거라니. 할인이 수군거렸다. 노인은 박현주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세라의 가게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만 고급 브레이크 디스크 있나요? 독일제로요. 세라는 깜짝 놀랐다. 브레이크 디스크는 일반인들이 쉽게 아는 부품이 아니었다. 더구나 독일제를 콕 집어 물어보다니. 네, 있습니다만. 어떤 차종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BMW X5 2023년형이요. 그리고 벤츠 E클래스용도 필요해요. 세라의 눈이 커졌다. 이 할머니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BMW와 벤츠를 동시에 몰고 다닌다는 건가? 2개 다 현금으로 살게요. 박현주가 꺼낸 것은 두툼한 현금 뭉치였다. 만원권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대략 어림잡아도 수백만 원은 되어 보였다. 할인의 입이 벌어졌다. 세라 역시 당황스러웠다. 요즘 누가 이런 고액을 현금으로 들고 다닌다는 말인가?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세라가 떨리는 손으로 재고를 뒤졌다. 다행히 2 제품 모두 있었다. 총 80만 원입니다. 박현주는 망설임 없이 돈을 세었다. 지폐를 넘기는 손놀림이 익숙했다. 마치 매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처럼. 포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박현주가 부품들을 받아 자전거 바구니에 넣는 순간 세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구니 안에는 이미 다른 자동차 부품들이 가득했다. 엔진 오일, 에어필터, 심지어 고급 타이어까지. 모두 브랜드가 다른 고가 제품들이었다. 할머니, 혹시 정비소를 운영하시나요? 할인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박현주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취미 같은 거예요. 취미? 수백만 원짜리 자동차 부품을 사 모으는 게 취미라고. 그럼 이만 가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박현주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전기 자전거를 밀며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노인인데도 자전거와 무거운 부품들을 밀고 가는 모습이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언니,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런 기분이 들어. 세라는 박현주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70 넘은 할머니가 그런 고급 부품들을 현금으로 사다니. 그것도 BMW, 벤츠 부품을 정확히 아시잖아요. 보통 사람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뭔지도 모르는데. 둘의 대화는 옆 가게 김철물점 사장의 관심을 끌었다. 김 사장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로 이 시장에서 15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김 사장이 다가왔다. 세라가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김 사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 할머니 우리 가게도 왔어. 1시간 전쯤에. 정말요? 뭘 사셨는데요? 전문 공구들이야. 토크렌치, 임팩트 드라이버, 리프트 잭. 모두 최고급으로만. 현금으로 200만 원 넘게 샀어. 할인의 눈이 더욱 커졌다. 이상해요. 그런 공구들은 정비사들도 쉽게 안 사는 건데. 그게 다가 아니야. 김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물건을 고를 때 보니까 완전히 전문가야. 브랜드며 규격이며 정확히 알고 있었어. 마치 수십 년간 정비업에 종사한 사람처럼. 세라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런데 왜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상한 부분이지. 김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돈은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옷차림은 완전히 일반 서민이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이때 맞은편 카페에서 이씨 부부가 나왔다. 이들은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시장의 소식통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혹시 그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씨 부인이 끼어들었다. 우리도 봤어요. 어떤 할머니요? 세라가 물었다.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 말이에요. 우리 카페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신경이 쓰였거든요. 워낙 특이하니까. 특이하다는 게 자전거 뒤에 항상 뭔가를 잔뜩 싣고 다녀요. 오늘만 해도 새벽부터 3번이나 지나갔는데 매번 짐이 달랐어요. 이씨 남편이 덧붙였다. 그리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요. 시장 뒤편 창고 쪽으로. 창고 쪽? 세라가 반문했다. 네, 폐가구 창고들이 몰려있는 곳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할머니가 뭔 일이 있겠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4명의 시선이 박현주가 사라진 방향을 향했다. 오전의 따스한 햇살에도 불구하고 묘한 불안감이 감돌았다. 혹시 할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건 아닐까요? 요즘 노인분들이 그런 사기에 많이 당한다던데. 그런데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자동차 부품을 사모을 이유가 있나? 김 사장이 반박했다. 그럼 돈 세탁? 이씨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돈 세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설마요. 세라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특이한 취미를 가진 분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70 넘은 나이에 최신 전기 자전거, 전문가 수준의 부품 지식, 수백만 원의 현금, 그리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씨 부인이 말했다. 그냥 부자 할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부자라면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할인이 반문했다. 그리고 부자면 정비소에 맡기지 왜 직접 부품을 사러 다녀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다만 4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현주라는 노인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다는 것. 일단 지켜보자. 세라가 결론을 내렸다.
만약 다시 온다면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야. 맞아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남대문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내 상인의 마음속에는 박현주라는 이름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자의 가게에서 그녀의 재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박현주는 다시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남대문 시장에 드리워진 미스터리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만 갔다. 새벽 4시. 윤세라는 잠에서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았다. 박현주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날카로운 눈빛, 능숙한 손놀림, 그리고 수백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건네던 모습.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아직 어두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런데 저 멀리 남대문 시장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이 시간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세라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나서는 것이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박현주가 거기 있었다. 전기 자전거 옆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또렷했다. 세라는 근처 가판대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박현주는 두꺼운 수첩에 뭔가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전거 바구니에서 어제 산 부품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다. 뭘 하는 거지? 박현주의 손놀림은 전문가 그 자체였다. 브레이크 디스크를 들어 표면을 살펴보고 무게를 재듯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마치 검수를 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박현주가 고개를 들었다. 세라는 깜짝 놀라 더욱 몸을 낮췄다. 혹시 들켰나? 하지만 박현주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시장 뒤편 창고가 몰린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박현주는 자전거를 밀며 그쪽으로 향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어둠 속에서 박현주의 실루엣이 점점 멀어졌다. 시장 뒤편은 평소에도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다. 오래된 창고들과 버려진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박현주는 그 미로 속으로 사라졌다. 세라가 조심스럽게 따라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할인이었다. 세라는 놀라서 돌아봤다. 할인? 너 왜 여기 있어? 언니야말로요. 이 새벽에 왜 여기 계세요? 나는. 세라는 머뭇거렸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설마 그 할머니 때문에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그래요. 계속 신경 쓰여서 잠이 안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할인이 제안했다. 위험할 수도 있어. 둘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잖아요.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일이 둘이면 가능할 것 같았다. 창고 지역으로 들어서자 미묘한 소음이 들려왔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를 끄는 소리. 그리고 중간중간 박현주의 목소리도 들렸다.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저기요. 할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한 창고 앞에 전기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창고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창고 벽에 몸을 붙이고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하지만 각도가 잘 맞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까이. 할인이 속삭였다.
바로 그 순간 창고 안에서 박현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2023년형 BMW X5 브레이크 디스크 좌측 전륜 검수 완료. 무게 12.3kg, 두께 32mm. 정품 확인. 세라와 하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품 확인? 왜 정품을 확인하는 거지? 박현주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벤츠 E클래스 브레이크 디스크, 우측 후륜 검수 완료. 시리얼 넘버 확인. 리스트에 추가. 리스트? 할인이 입술로만 말했다. 이때 창고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컴퓨터 키보드 소리였다. 박현주가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해요. 할인이 귓속말로 말했다. 할머니가 컴퓨터를? 갑자기 키보드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박현주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황급히 창고 옆 컨테이너 뒤로 숨었다. 박현주가 창고 밖으로 나왔다. 손에는 또 다른 수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는 듯 고개를 돌렸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상하네. 박현주의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전해졌다. 그녀는 잠시 더 주변을 둘러본 후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세라는 식은땀을 닦았다. 위험할 뻔했다. 할인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표정이었다. 몇 분 후 박현주가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자전거에 무언가를 실었다. 검은 비닐봉지 몇 개였다. 내용물을 알 수 없었지만 꽤 무거워 보였다. 박현주는 자전거를 밀며 창고 지역을 벗어났다. 세라와 하리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박현주는 시장을 완전히 벗어나 주택가 쪽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세라가 속삭였다. 10분 정도 따라간 후 박현주는 한 주택 앞에 멈춰섰다. 오래된 2층 집이었다. 외관으로 봐서는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박현주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본 후 자전거를 끌고 집 뒤편으로 사라지다. 이제 어떻게 해요? 할인이 물었다. 집까지 따라갈 수는 없지. 너무 위험해. 두 사람은 멀리서 그 집을 바라봤다.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했다. 박현주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언니, 이거 정말 이상한 거 맞죠? 그런 것 같아. 세라도 확신에 차 있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야.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 오전 9시 세라가 가게를 열자마자 김 사장이 달려왔다. 세라 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그 할머니 말이야. 새벽에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걸 봤는데 자전거에 이상한 걸 싣고 있었어. 세라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상한 게 뭐였는데요? 자동차 부품들이야. 그런데 새 것들이 아니라 중고품 같았어. 그리고 뭔가 뜯어낸 것 같은 흔적도 있고. 할인이 끼어들었다. 혹시 훔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고급차 부품 절도가 많다고 하잖아. 이때 이씨 부부가 급하게 뛰어왔다. 여러분, 우리 카페 CCTV에 이상한 게 찍혔어요. 뭐가요? 세라가 물었다. 그 할머니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계속 우리 앞을 오락가락했어요. 자전거에 실린 짐이 매번 달랐고요. 매번 다르다고요? 처음에는 공구들이었는데 두 번째는 부품들, 세 번째는 검은 봉지들. 뭔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네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씨 남편이 말했다. 하지만 뭘 신고해요? 세라가 반문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가 한 번 더 따라가 볼게요. 너무 위험해. 세라가 만류했다. 괜찮아요. 조심히 할게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 올게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혼자는 안 돼. 내가 같이 갈게. 저도요. 이씨 남편이 거들었다. 그럼 우리 모두 교대로 지켜보는 건 어때요? 세라가 제안했다. 24시간 감시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씨 부인이 박수를 쳤다. 그렇게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은 비공식 수사팀을 결성했다. 박현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로 한 것이다. 오후 2시 첫 번째 교대가 시작됐다. 김 사장과 이씨 남편이 창고 지역 근처에서 대기했다. 세라와 하리는 시장에서 평상시처럼 장사를 하면서 박현주의 등장을 기다렸다. 오후 4시경 드디어 박현주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부품을 샀다. 엔진오일 10여 통, 고급 와이퍼, 심지어 내비게이션까지. 오늘도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박현주가 꺼낸 돈은 이번에 더욱 많았다. 1,000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다. 모든 게 정품인가요? 박현주가 물었다. 네, 물론입니다. 보증서도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박현주는 보증서를 꼼꼼히 살펴봤다. 마치 전문 감정사처럼. 좋네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계산을 마친 박현주는 다시 창고 쪽으로 향했다. 세라는 즉시 김 사장에게 연락했다. 박현주가 가고 있어요. 알겠어. 준비됐어. 김 사장과 이씨 남편은 박현주를 먼 거리에서 관찰했다. 이번에는 더 오랜 시간 창고에 머물렀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박현주가 창고에서 나올 때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물품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이동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이메일로 보냈고요. 김 사장은 급히 휴대폰으로 이 모습을 촬영했다.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저녁 6시 4명이 다시 모였다. 김 사장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며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이네요. 할인이 말했다. 맞아.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김 사장도 동의했다. 그럼 정말 범죄 조직인 건가요? 이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세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 새벽에 이동한다고 했으니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 그럼 내일 새벽에 다시 모이자. 김 사장이 제안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씨 부인이 우려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가 막아야 해. 그날 밤 4명은 모두 잠들지 못했다. 각자의 침대에서 내일 새벽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뒤척였다. 과연 박현주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가 계획하는 이동이란 무엇일까? 남대문 시장의 평범한 상인들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새벽 3시.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4개의 그림자가 만났다. 윤세라, 할인, 김 사장, 그리고 이씨 남편.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준비됐어? 세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할인이 배낭을 가리켰다. 망원경, 카메라, 휴대폰 충전기까지 다 챙겼어요. 김 사장은 손전등을 점검했다. 이씨 형은 차 준비했지? 네, 저기 골목에 세워뒀어요. 언제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였다. 전기 자전거의 LED였다. 왔다. 할인이 흥분해서 소리쳤다가 급히 입을 막았다. 박현주가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자전거 뒤에 연결된 것은 하나의 카트가 아니라 세 개였다. 마치 기차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카트는 검은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저게 뭐야? 김 사장이 중얼거렸다. 박현주의 움직임도 평소보다 신중했다. 주변을 여러 번 살피며 천천히 창고 지역으로 향했다. 따라가자. 세라가 신호를 보냈다. 4명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박현주를 따랐다. 하지만 이상했다. 박현주는 평소 가던 창고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쪽은 처음 가는 곳인데? 이 씨 남편이 의아해했다. 박현주는 시장 가장 끝자락, 폐건물들이 몰린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비어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 김 사장이 경고했다. 숨을 곳이 별로 없어. 박현주는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4층짜리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다. 1층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위층들도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 박현주가 건물 벽면의 어떤 부분을 만지자 숨겨진 문이 열렸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비밀 통로 같았다. 세상에. 할인이 입을 벌렸다. 박현주는 자전거와 카트들을 모두 그 문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문이 다시 닫혔다. 겉으로 봐서는 평범한 벽면으로 보였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씨 남편이 당황했다. 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 건물 주변을 살펴보자. 다른 출입구가 있을지도 몰라. 4명은 건물을 한 바퀴 돌았다. 뒷문도 있었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런데 2층 창문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기, 할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올라갈 방법이 있나? 김 사장이 건물을 올려다봤다. 저기 비상계단이 있어요. 이 씨 남편이 발견했다. 낡은 비상계단이 건물 옆면에 붙어 있었다. 녹이 슬어 위험해 보였지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내가 먼저 올라가 볼게. 김 사장이 나섰다. 위험해요. 세라가 말렸다. 괜찮아. 나 젊을 때 건설일 했거든. 김 사장은 조심스럽게 비상계단을 올라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다. 다행히 계단은 버텨줬다. 2층에 도착한 김 사장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하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때요? 아래서 할인이 소곤거렸다. 김 사장은 귀를 창문에 대고 안의 소리를 들어보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배송 준비 완료. 박현주의 목소리였다. 좋습니다. 트럭은 몇 시에 도착합니까? 또 다른 목소리였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나이는 30-40대 정도로 들렸다. 김 사장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정말로 조직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새벽 5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든 물품은 리스트대로 포장했고요. 확인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배송이죠? 네. 이걸로 1차 계획은 완료입니다. 그럼 다음 계획은? 일주일 후에 시작합니다. 장소는 동대문으로 옮길 예정이고요. 김 사장은 더 많은 것을 들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발을 헛디뎠다. 비상계단이 크게 삐걱거렸다. 김 사장은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낡은 난간이 부러지며 큰 소리를 냈다. 건물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뭐야? 밖에서 소리 났는데? 확인해 보세요. 발걸음 소리가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김 사장은 급히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창문이 열리며 손전등 불빛이 비상계단을 비췄다. 거기 누구야? 김 사장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아래에서 세라와 할인, 이 씨 남편이 걱정스럽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도망쳐. 김 사장이 소리쳤다. 네 명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건물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쫓아와. 할인이 뒤를 보며 소리쳤다. 정말로 3명의 남자들이 뒤쫓아오고 있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차로 가자. 이씨 남편이 골목에 세워둔 차를 가리켰다. 4명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차에 뛰어올랐다. 이씨 남편이 엔진을 걸고 급히 출발했다. 따라오나? 김 사장이 사이드 미러를 봤다. 뒤쫓던 남자들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상하네. 왜 갑자기 안 따라와? 세라가 의아해했다. 우리를 본 걸 확인하고 그만둔 것 같아. 김 사장이 분석했다. 이제 그들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아니까.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모두가 방금 벌어진 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언니.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그만둘 수도 없어.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씨 남편이 물었다. 김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며칠간은 조심해야 해. 그들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몰라. 그날 아침 4명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시장의 평범한 풍경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오전 10시쯤 세라가 가게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브레이크 패드 있나요? 어떤 차종용인가요? BMW X5요. 세라의 심장이 빨라졌다. BMW X5. 박현주가 샀던 바로 그 차종이었다. 죄송한데 지금 품절이에요. 그럼 언제 들어오나요? 확실하지 않네요. 연락처 남기시면 들어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겠어요. 남자가 떠나간 후 세라는 급히 할인을 불렀다. 할인아, 방금 그 남자 봤어? 네, 뭔가 이상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혹시 어젯밤에 본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닐까? 2 사람은 불안해하며 오후를 보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 사장이 급히 뛰어왔다. 세라 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그 건물 말이야. 오늘 오후에 가봤더니 완전히 비어 있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흔적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할인이 놀라서 물었다. 그럼 박현주는? 그것도 이상해.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어. 세라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설마 우리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 김 사장이 심각하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 이때 이씨 부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여러분, 우리 카페 CCTV 확인했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요? 세라가 물었다. 오늘 새벽 6시쯤에 대형 트럭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트럭 번호판이 어떻게? 가짜였어요. 뒤에 숫자 부분이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였어요. 4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럼 정말로 어젯밤에 모든 걸 옮긴 거네. 세라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늦었어. 김 사장이 주먹을 쥐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할인이 불안해했다. 박현주는 완전히 사라졌고 증거도 없고. 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중요한 것을 떠올렸다. 잠깐 우리가 놓친 게 있어. 뭐요?
박현주가 살던 집 말이야. 우리가 어젯밤에 따라갔던 그 집. 김 사장의 눈이 반짝였다. 맞아. 그곳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거기도 이미 비었을 거 아니에요? 할인이 의구심을 표했다. 그래도 가봐야 해.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남지 않았어. 저녁 9시 4명은 다시 모여 그 집으로 향했다. 집은 조용했다. 불빛도 없고 사람의 기척도 없었다. 정말 비어있는 것 같네. 이씨 남편이 말했다. 김 사장이 담장을 넘어 집 뒤편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가 손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렀다. 이리 와봐. 뭔가 있어. 세 사람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정말로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다. 여기 봐. 김 사장이 바닥을 가리켰다. 뭔가 무거운 걸 끌었던 자국이야. 그리고 여기. 할인이 구석을 살펴봤다.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어요. 종이 조각을 주워 보니 그것은 물품 리스트의 일부였다. 글씨가 많이 훼손되었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다. 동대문. 다음 주. 2단계. 세라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김 사장님, 어젯밤에 들은 얘기와 같네요. 다음은 동대문으로 간다고 했죠? 맞아.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시작한다고 했고. 그럼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네요. 할인이 희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세라의 표정은 어두웠다. 문제는 동대문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갑자기 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4명은 얼른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다. 어젯밤에 봤던 그들이었다. 발견됐어. 김 사장이 다급히 속삭였다. 뒷문으로 나가자. 세라가 결정했다. 4명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다행히 뒷골목에는 이씨 남편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이씨 남편이 급히 출발했다. 사이드 미러로 보니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간발의 차이였네. 김 사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어요. 할인이 떨었다. 그들이 우리를 계속 찾을 거예요. 세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현주와 그 일당들은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졌어. 세라가 쓴웃음을 지었다. 완전히 당했어. 그날 밤 4명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패배감과 함께 이상한 집착이 자라나고 있었다. 박현주.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정말로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 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것일까? 아니면 이제 시작인 것일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밤의 서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남대문 시장의 4상인에게는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대문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지만 윤세라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였다. 박현주 사건 이후 4명은 각자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살피고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긴장했다. 언니, 또 그 생각하고 있어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세라는 고개를 저었지만 거짓말이었다. 박현주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대문. 일주일 후. 2단계. 오늘이 정확히 일주일째였다. 오후 3시쯤 김 사장이 급히 뛰어왔다.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세라 씨, 큰 발견을 했어. 뭔데요?
인터넷에서 찾았어. 동대문 일대에서 최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김 사장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동대문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이었다. 여기 봐. 고급 자동차 부품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수상한 노인이라는 제목의 글이야. 세라와 할인이 화면에 집중했다.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동대문 자동차 부품 상가에서 일주일 전부터 70대 노인 여성이 나타나 고액의 현금으로 부품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거 박현주 아니에요? 할인이 흥분했다. 틀림없어. 김 사장도 확신했다. 패턴이 똑같아. 고급 부품, 현금 결제,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세라는 글을 더 자세히 읽어봤다. 댓글들도 흥미로웠다. 나도 봤어요. 벤츠 S클래스 부품만 골라서 사더라고. 우리 가게에도 왔는데 BMW 7 시리즈 엔진 부품 전부 쓸어갔어. 현금으로 1,000만 원 넘게 계산하던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 거지? 이상해요. 할인이 중얼거렸다. 이번엔 더 비싼 차 부품들만 사고 있네요. 그러네. 세라도 동의했다. BMW X5에서 7 시리즈로 벤츠 E클래스에서 S클래스로 점점 고급화되고 있어. 김 사장이 지도 앱을 켰다. 게시글에 나온 상가들 위치를 확인해 보자. 지도에 표시된 상가들은 모두 동대문 패션타운 뒤편에 몰려 있었다. 반경 1km 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패턴이 있어. 세라가 분석했다. 무작정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때 이씨 부부가 합류했다. 그들의 표정도 심각했다. 우리도 찾았어요. 이씨 부인이 말했다. 동대문 상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뭘 찾았는데요? 그 할머니가 어디에 짐을 보관하는지 알아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씨 부부에게 쏠렸다. 동대문 패션타운 지하에 있는 대형 창고래요. 원래는 의류 보관용인데 최근에 누군가 임대했대요. 확실해요? 세라가 물었다. 네. 우리가 직접 확인하러 갔거든요. 이씨 남편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분명히 박현주였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 사람들 봐. 김 사장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전에 우리를 쫓던 사람들이야. 맞아요. 할인이 확신했다. 키 큰 사람 분명히 맞아요. 세라는 사진을 확대해서 살펴봤다. 박현주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다. 더 진지하고 더 날카로웠다. 마치 작업을 지시하는 상사 같았다. 이거 완전히 조직이네요. 할인이 소름 끼친다는 듯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 이씨 부인이 덧붙였다. 창고 근처에 고급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어요. 고급차들? 네. BMW 7 시리즈, 벤츠 S클래스, 심지어 벤틀리도 있었어요. 모두 최신형들이고요. 김 사장이 퍼즐을 맞추듯 말했다. 그럼 이거네. 고급차에서 부품을 빼내고 새 부품으로 바꾸는 거야. 부품 바꿔치기? 세라가 반문했다. 그렇지 않을까? 훔친 차에서 비싼 부품들을 빼내고 싸구려로 바꾼 다음 되팔거나 하는 거 말이야. 그럼 박현주가 사는 새 부품들은 교체용이겠지. 훔친 부품 자리에 넣을 거 아냐.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다. 박현주와 그 일당은 고급차 부품 절도 조직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그런데 왜 하필 나이든 할머니가? 할인이 의문을 표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 그런 거겠지. 이씨 남편이 추측했다. 누가 70 넘은 할머니를 의심하겠어? 완벽한 위장이네. 세라가 감탄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고. 갑자기 김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버렸는데 가만히 있어도 될까? 무슨 뜻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이거 명백한 범죄잖아. 네 명은 잠시 조용해졌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세라가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우리가 본 건 의심스러운 상황들 뿐이에요. 확실한 증거는 없죠. 그럼 증거를 만들면 되지. 할인이 용기 있게 말했다. 어떻게?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는 거죠. 김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 이미 우리를 알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할인이 반박했다. 이대로 두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세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할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컸다. 일단 더 정보를 수집해보자. 세라가 결론을 내렸다. 오늘 밤에 동대문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는 거야. 다 같이요? 이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둘씩 나눠서. 너무 눈에 띄면 안 돼.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다. 세라와 할인이 한 팀, 김 사장과 이씨 남편이 한 팀이 되어 동대문 지역을 정찰하기로 했다. 저녁 9시 두 팀은 각각 동대문으로 향했다. 세라와 할인은 패션타운 근처에서 시작했다. 밤의 동대문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옷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거리는 한산했다. 저기요. 할인이 가리켰다. 자동차 부품 상가 쪽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정말로 몇몇 상가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보였다. 이상하네. 이 시간에 영업을 하나? 세라가 의아해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상가 앞에는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저 사람들 봐요. 할인이 속삭였다. 트럭에서 자동차 부품들을 내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어딘가 은밀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때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박현주였다. 진짜 있네. 할인이 흥분했다. 박현주는 트럭에서 내린 부품들을 하나씩 검수하고 있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고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고 수첩에 기록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본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다. 저거 봐요. 할인이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트럭에서 나오는 부품들 다 헐어 있어요. 정말로 그랬다. 트럭에서 나오는 부품들은 새 것이 아니라 사용된 것들이었다. 일부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일부는 긁힌 자국도 있었다. 중고 부품이네. 세라가 분석했다. 그런데 왜 중고 부품을 이렇게 몰래 거래하지요? 그 답은 곧 나타났다. 박현주가 부품 하나를 들고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것도 벤틀리에서 뜯어낸 거죠? 네. 어젯밤 작업한 거예요. 상태는 어때요? 완벽해요. 흔적도 없고요. 세라와 할인은 서로를 바라봤다. 뜯어낸다는 표현. 이제 확실해졌다. 박현주 일당은 정말로 고급차에서 부품을 절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맞았어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세라가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켜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툭 쳤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남자였다. 누구세요? 세라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죄송해요.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동대문역이 어느 쪽인지 아시나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남자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다. 저쪽이요. 할인이 어떤 방향을 가리켰다. 감사해요.
남자는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몇 걸음 가더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상해요. 할인이 불안해했다. 뭔가 우리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세라도 같은 생각이었다. 일단 여기서 물러나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다. 빨리 걷자. 세라가 속도를 높였다. 지하철역 쪽으로 향하면서 세라는 뒤를 몇 번 돌아봤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것 같았다. 언니, 저희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할인이 불안해했다. 그런 것 같아. 지하철역에 도착하면 확인해보자. 동대문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의도적으로 복잡한 경로를 택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상점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10분 후 더 이상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완전히 발각된 것 같아요. 할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 것 같아. 세라도 동의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세라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다. 박현주의 조직적인 범죄, 대규모 부품 절도,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감시. 언니.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을 거야. 지하철이 남대문 시장 근처 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내렸다.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걸었다.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다행히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세라는 잠들지 못했다. 박현주의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조직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도.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다. 박현주와 그 일당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뿐이었다. 4명의 평범한 상인들이 거대한 범죄 조직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과연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까?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다. 다음 날 아침 윤세라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진열장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밤중에 들어왔다 간 것 같았다. 할인. 세라가 급히 할인을 불렀다. 네, 언니. 무슨? 할인도 이상함을 즉시 눈치챘다. 진열장이 왜 이래요? 어젯밤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아. 두 사람은 가게 안을 자세히 살펴봤다.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뭔가를 찾아본 흔적이 있었다. 서류함이 살짝 열려 있었고 컴퓨터도 켜진 상태였다. 경고인가요? 할인이 불안해했다. 그런 것 같아. 세라가 주먹을 쥐었다.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 봐. 이때 김 사장이 급히 뛰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세라 씨,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야. 뭐가요? 누군가 뒤져놨어. 아무것도 안 가져갔지만 완전히 뒤져놨어. 할인이 휴대폰을 꺼냈다. 이씨 사장님들에게도 연락해봐야겠어요. 연락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이씨 부부의 카페도 같은 상황이었다. 누군가 밤중에 침입해서 뭔가를 찾아본 후 사라진 것이었다. 완전히 경고네. 김 사장이 분노했다.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하지만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할인이 의문을 표했다. 세라가 답했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거겠지. 그리고 우리를 겁주려고.
오전 10시 4명이 다시 모였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이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뭘 신고해? 김 사장이 반문했다. 침입했지만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경찰이 믿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할인이 물었다. 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뭘요? 박현주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는 거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지. 너무 위험해요. 이씨 남편이 말렸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가 더 위험해져.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계속 감시할 거야. 언젠가는 더 큰 위해를 가할지도 몰라.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라 씨 말이 맞아.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공격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할인이 물었다. 세라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 동대문 창고에 다시 가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는 거야. 그리고 훔친 부품들의 사진도 찍고.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4명은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세라와 하리는 창고 정면을, 김 사장과 이씨 남편은 후면을 담당하기로 했다. 저녁 9시 작전이 시작되었다. 동대문에 도착한 4명은 먼저 주변 상황을 파악했다. 창고 근처에는 여전히 고급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저기 봐요. 할인이 가리켰다. 트럭이 또 와 있어요. 정말로 대형 트럭 한 대가 창고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싣고 내리고 있었다. 세라는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했다. 박현주도 있어. 저기 지시하고 있는 사람 봐. 박현주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완전히 보스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물건들을 검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김 사장이 말했다. 완전히 조직의 우두머리야.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트럭에서 나오는 것은 자동차 부품들이 아니었다. 큰 상자들이었다. 저 상자들은 뭘까요? 할인이 의문을 표했다. 세라가 망원경을 조정해서 더 자세히 봤다. 상자에 적힌 글씨가 보였다. 세상에. 세라가 놀라서 중얼거렸다. 뭐예요? 저 상자들. 전자제품이야. 최신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박현주 일당은 단순히 자동차 부품 절도범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인이 혼란스러워했다. 김 사장이 추측했다. 밀수업자들인가? 아니면 대형 절도 조직? 이때 박현주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세라는 입술을 읽으려 노력했다. 뭔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세라가 집중했다. 박현주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자 다른 사람들을 급히 불러 모았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씨 남편이 관찰했다. 정말로 그들의 움직임이 급해졌다. 상자들을 다시 트럭에 싣기 시작했고 창고를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도망가려는 건가? 할인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세라가 확신했다. 뭔가 위험을 감지한 거야. 갑자기 박현주가 창고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시선이 4명이 숨어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들켰나? 김 사장이 긴장했다. 하지만 박현주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듯 급히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저기 봐요. 할인이 박현주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
멀리서 여러 대의 자동차가 접근하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밝게 켜져 있었고 속도도 빨랐다. 경찰인가? 이씨 부인이 기대했다. 하지만 가까워진 차들을 보니 경찰차가 아니었다. 검은색 SUV들이었다. 저 사람들 누구죠? 할인이 불안해했다. 답은 곧 나왔다. SUV에서 내린 사람들이 박현주 일당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화라기보다는 대립에 가까웠다. 싸우는 건가? 김 사장이 의아해했다. 세라가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했다. 아니야. 협상하는 것 같아. 실제로 박현주와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긴장된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돈이 오가는 모습도 보였고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다. 거래하는 거네요. 이씨 남편이 분석했다. 그럼 박현주는 중간업자인 거야. 세라가 깨달았다. 물건을 훔쳐서 다른 조직에 넘기는 거지. 10분 정도 협상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합의에 이른 것 같았다. 상자들이 SUV들로 옮겨졌고 박현주는 큰 돈 뭉치를 받았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할인이 흥분했다. 동영상도 찍었고요. 하지만 세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쉬웠어.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정적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게 이상해. 마치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아. 김 사장도 동의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경계도 허술하고 우리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때 박현주가 갑자기 그들이 숨어 있는 방향을 정확히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발견됐어. 할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박현주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조작했다. 갑자기 4명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었다. 충분히 보셨죠?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4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소름이 끼쳤다. 우리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김 사장이 떨었다. 2번째 메시지가 왔다.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겁니다. 다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세라는 박현주를 다시 봤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완전히 당했어요. 할인이 절망했다. 처음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이씨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를 가지고 놀았던 거야. 세라가 쓴웃음을 지었다. 3번째 메시지가 왔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 생각이시라면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법 침입과 스토킹을 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4명은 절망감에 빠졌다. 정말로 그들은 박현주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할인이 울먹였다. 세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집에 가자. 정말로 포기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 4명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박현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패배감과 허탈함이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 날부터 며칠간 박현주에 대한 소식은 완전히 끊어졌다. 동대문에서도 남대문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일주일이 지난 후 세라는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대규모 밀수 조직 검거. 수십억 원 규모의 전자제품 밀수. 뉴스 화면에는 익숙한 장면이 나왔다. 동대문의 그 창고였다. 그리고 체포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박현주는 없었다. 결국 그 사람들만 잡혔네. 할인이 중얼거렸다. 박현주는 진짜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을 아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남대문 시장의 일상은 평범하게 흘러갔다. 관광객들이 왔다가 갔고 상인들은 장사를 했다. 하지만 4명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박현주는 누구였을까? 왜 그들 앞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졌을까? 가끔 새라는 꿈을 꾸었다. 박현주가 다시 나타나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지나가는 꿈. 그리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꿈. 언니, 또 그 생각해요? 할인이 물었다. 아니야. 세라는 거짓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잊을 수 있을까? 평범한 일상 속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미스터리를. 어쩌면 박현주는 진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의 상상이었을지도.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일로 인해 4명의 일상은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남대문 시장의 하루가 또 저물어 갔다.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디선가 전기 자전거의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 바람 소리였을 것이다. 그냥 바람 소리였을 것이다. 박현주의 미스터리는 영원히 베일 속에 남아 4명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 숨쉬고 있었다.